오늘날 대학과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으로도 창의적인 인재를 선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서울대학교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하게 되었고 많은 연구와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학업 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교내 경시대회, 독서활동 등의 모든 학습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교과 과정에 얽매이지 말고 넓고 깊게 공부해보세요. 각자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태도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학습 기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평가합니다.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교실에서의 토론, 발표, 독서, 탐구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성장을 위해 보인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합니다.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거나 독서 등을 통해 폭넓은 지식을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업의 소양은 학습활동 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개발되는 나눔과 배려, 책임감, 리더십 등의 소양을 평가합니다. 다만 단순히 경험의 유무나 활동량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그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학생.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업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고 입학사정관은 이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수학, 과학 과목을 공부할 때 당연한 듯이 보이는 내용도 모두 다 증명하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수학책에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으로 증명은 생략함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제가 공부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아주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볼 때마다 막 책과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증명을 찾아보곤 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러한 공부 방식에 대해서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정말로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랑 지리랑 관심사가 합쳐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독도에도 흥미가 생겨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교내에서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했었는데 홉스의 리바이어들이나 아니면 플라톤의 국가 같은 걸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 법과 정치나 아니면 윤리와 사상 시간 때 배웠던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에 프로그램에도 한번 참여를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심화 영어회화, 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심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여러분도 그저 문제지만 풀고 모의고사만 풀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 이런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원문을 찾아서 따로 읽어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정말 소위 삘이 꽂혔다 싶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학문의 세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생길 것입니다.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해보세요. 여러분의 동기와 의지, 그리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추천합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이며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사람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과생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만 하기보다는 문과 친구들과 같이 토론대회, 스피치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사회 문제, 세계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활동들을 계산적으로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워낙에 뭐든 도전해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양하게 참여를 하였고 나중에 이 활동들이 저의 큰 장점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학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글로써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이해하는 공부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암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암기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암기하지 않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해하는 공부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가르쳐봐야 진짜 공부가 된다는 말처럼 타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이나 선수학습 된 수학 능력을 가진 학생을 반드시 우수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는 학생이라도 교수님 말 끝까지 듣고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도 책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는 학생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지가 아닌 남들보다 더 깊게, 더 폭넓게 공부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과제연구 수업 시간에 논문 작성 활동을 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수능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고 그리고 논문 작성법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을 여러 편 읽어보면서 처음으로 고급 지식에 다가가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제 가설과 일치했을 때의 쾌감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교과 공부를 하는데 음악과 연관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피타고라스 음률과 평균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 수학 동아리 세미나에서 이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에서 파동을 공부하는데 진동수 변화에 따라서 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학 영재 활동에서 실제로 악기를 만들어서 이를 주제로 연주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서 한 활동들이 나의 꿈인 음악공학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저의 하나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과 내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독서를 택했습니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철학, 고고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교양 함양 및 진로 탐색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독서를 할 때에는 밑줄치기와 메모를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인성이라는 단어에는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은 학업 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듬어집니다. 보여주기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백 시간의 봉사활동 기록보다는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심을 다한 활동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가서도 축구부 활동을 하면서 축구를 계속했어요.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좋았지만 친구들이 사소한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저는 어디도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KFA에서 주최하는 3급 심판 자격증 워크숍을 4주간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그리고 탈 없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전엔 배우고 행동하는 시대지만 이제는 행동하고 배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스펙을 생각했다면 몇몇 활동만 골라서 하지 않았을까요? 다 제가 좋아서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되게 보람찬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과 열정이 바로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개척정신, 모험정신, 바로 벽은 깨버리라고 있는 것이란 생각. 이렇게 교육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걸 기회로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했고 그 점이 현재 제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 전반에 능동성을 갖추려는 연습을 한다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을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무시하기 힘든 소리들이 있습니다. 외부 스펙들 안 본다고 하면서 다 보더라. 수시엔 수능 점수를 안 본다고 하지만 뒤에서 따로 조사해서 다 올라가더라.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저도 입학하기 전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학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 정말 근거 없는 뜬소문이었다는 거를요. 저는 합격하기 전에 고등학교 당시에 올림피아드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영어 시험은 합격하고 나서 영어 분반을 위해서 처음 쳐봤고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은 있어도 어학연수를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람직한 학습 경험과 학교 생활을 통해 길러진 모습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